안녕하세요. 5편 지리의 신 총정리 5편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요거 하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과 건축허가 지리의 신 총정리입니다. 뭐 사실은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제 교재에 다 실려있는 내용들이고 100% 된다. 100% 되는데 이제 기타 자세한 어떤 그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법률적인 문제는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 되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허가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착공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그죠? 건물이 있든 없든, HBM이 박혀 있든 안 박혀 있든, 그죠? 토목공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터파이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뭐 그딴 거 필요 없이 저는 그래요. 제 대원칙은 무조건 100% 된다.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죠. 공무원은 동의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100%. 왜?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 동의서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할 겁니까? 돈은 그런 데 있는데 낙찰을 보통 저희들은 그런 거 30% 40%대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축학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억을 달라면 10억을 줘야 되고 1억을 달라면 1억을 줘야 됩니까?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축물도 아닌데 내가 아니면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달라는 대로 다 질질질 속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건축학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박영춘은 경매사령관은 100% 된다. 제 교재에 다 실려 있고요. 요거 강의 교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강의 교재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1300페이지 메인 교재하고 보조 파일 50개에서 88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는 요것은 100만원입니다. 요걸 기본 교재를 사신 분에 한해서 요걸 사실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아무한테나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런 건 수없이 대한민국 제일 많이, 그리고 허접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사와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은 다 진짜 강의 내려라.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허가와 관련된 지리의 신 오늘도 이제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리회신을 보면 경매를 통한 토지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죠?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이 이게 같이 A였는데 요게 이제 B로 이전된 경우 경매에서 건축허가 취소 여부 가능 여부, 요것도 지리회신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 취소 요건 중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 그죠? 건축법에 보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라고 공무원이 질문한 거예요. 상급기관에. 그죠? 상급기관에 질문했는데, 결국에는 국토교통부도 뭐라고 답변을 못했어요. 그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원론적인 얘기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리회신을 가지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여부, 그죠? 왜 공무원들도 이런 민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경매 낙찰 받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해주세요. 민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상급 기관에 지리회신을 하는 거랍니다. 그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가 취소 가능 여부, 그죠? 건축허가를 받잖아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여러가지 의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개발행위허가 취소되면, 그죠? 개발행위허가 취소되면 이 건축허가도 취소되는지 그런 것들 질문한 거고요. 그죠? 또 하나,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 처리한 인허가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 그죠? 또 하나, 공사 중단 상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공사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경매사령관은 100% 되는 법조문을 다 가지고 있고 꼼꼼한 중개에서 여러분들 해석 못합니다. 그거 절대 건축법 10년 봐도요 해석 못합니다. 해석 못해요. 절대 못한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해. 길고 날고 기는 사람들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리외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랑 같이 지금 쭉 제 교재를 가지고 1강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옛날에 제 교재에 다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볼까? 경매를 통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아이고 이거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경매를 통한 소유 토지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라고 돼 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된 경우로서 이렇게 그죠?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죠? 이게 그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볼까요?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그렇지만 여러분, 낙찰받고 공무원한테 가면은요, 취소 안 해줘요. 취소해줄 것 같아요? 그죠? 취소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토지 소유권 동의 등이 없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리외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해준다고 가면 안 해줘. 해준가 보세요. 그죠? 이건 저희들만 해도 노하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공무원이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어. 건축허가 취소 요건 중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죠?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경우, 그죠?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변을 한번 볼까요? 건축허가 내용, 건축공사 여건, 건축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허가권자의 재량권인 거예요. 재량권. 그러니까 지리외신해도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인수조건, 인수범위, 인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렇지만 경매사령관 100만원짜리 교재에는 다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죠? 자, 그리고 지리외신 국토교통부 2012년 12월 20일이란 거죠. 임무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여부. 그죠? 임무경매가 개시됐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결론은 그거예요.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뭐예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인 거예요. 이 공무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죠?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질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공무원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야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경매사령관은 100% 다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저는 제 교재 구매하지 않고 100만원짜리 구매하지 않고 저한테 뭐 상담을 해야 하면 이 부분은 상담 안 해드려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죠? 뭐 돈 100만원 아까워서 낙찰 딱 받아놓고 경매사령관이 불쌍하면 뭐 도와주겠지? 안 도와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관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지리열이 또 올라가 있고요. 이 지리열을 읽어보십시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사용승인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가 취소 가능 여부. 그죠? 요거. 자,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의제됐죠. 개발행위가 의제된 거예요. 개발행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 요쪽저쪽 따라 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그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그죠? 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지.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그죠? 개발행 허가서를 넣은 거야. 서류에 그죠? 거짓말로 거짓으로 작성해서 구비 서류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 국토교육법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에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 중지 명령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넣어도 의제된 건축허가에 넣어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죠? 그냥 나중에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준공 받을 때는 밝혀지겠죠? 그죠? 왜?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받을 당시나 준공 당시에 틀릴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럼 거짓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보안명령 떨어지고 보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뭐야? 뭐 이건 뭐 안 봐도 되겠네. 의제에 관련이거든요. 건축법 10년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 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 그죠? 뭐 이건 봐야 되겠습니까? 건축허가의 변경만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음. 그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것도 공무원의 재량사항이에요. 그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 요것도 역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가나다라마바사까지 질문을 했지만 여기 결국엔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다. 원론적인 얘기. 그죠?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가 완공된 경우의 조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있나 봐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한 경우도 있나 봐요. 그죠? 아, 이런 분들은 참 간이 참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요, 사용 승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전 시간 설명해드렸지만, 그죠?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추진 절차를 거쳐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졌다고 한다면 추진 절차를 거쳐서, 그죠? 여기 있네, 사용 승인 처리를 가능할 것으로 사유되며 추진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공사 중단 상태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요걸 한번 물어봤는데, 뭐 이것도 공무원의 재량이죠. 그죠? 공무원의 재량 사항이에요. 이것도 볼까요, 한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니까 여기 있네. 법원이 경매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및 공사 중단 상태의 기진행된 공사 부분 구조물 전체를 경락받아, 구조물이죠. 구조 건물이 아니에요. 구조물 전체를 경락받아 지주가 변경된 경우, 토지주가 변경된 경우에요. 구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고 토지만 경락받은 지주가 공사를 재신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죠?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이, 그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리외신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재량사항입니다.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러 가면 법에 나와 있는 거, 법에, 그 다음에 지침에 나와 있는 거,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낙찰받지 않는 이상은, 그죠? 경매를 함께 낙찰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 낭비할 거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모르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요. 참 재밌는, 뭐 이렇게 제가 좀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거 14편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지루하네. 그죠? 엄청 지루하죠,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는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는 제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어떤 거야, 요거. 이 지리외신 제가 이제 14편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5편 했는데 5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도로에 관련된 거 할 건데, 야, 이거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아유, 이거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반절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지류의 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지류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이제 5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면 요 6편부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강동현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요거 끝나는 대로 강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토지 개발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수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빨리 좀 끝내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